워렌 버핏 아시죠? 세계 최고의 투자자. 점심 한 끼 먹는 비용이 236억에 낙찰된 적도 있었죠. 얼마 전 은퇴를 발표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ADHD 분야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아시나요? 바로 러셀 바클리 교수님인데요. 매사추세츠 대학,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과대학, 버지니아 커먼웰스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신경학 교수로 재임하셨습니다. 또한 임상심리학, 아동 및 청소년 임상심리학, 임상신경심리학 세 가지 전문 분야에서 미국 심리학회와 미국 신경심리학회의 공인항의를 받은 세계 최고의 ADHD 전문가입니다. 러셀 바클리 교수님도 2021년 은퇴를 하셨지만 ADHD로 고생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이 그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수억 달러의 돈을 들고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러셀 바클리 교수님과 잠깐 상담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알아내신 ADHD가 생기는 원리를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내가 평소에 힘들어하는 부분에 접목할 수 있게 비결을 알려준다면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될까요? 놀랍게도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2012년 ADHD에 대해 2시간 30분 강연하신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시간 30분 강연에서 엑기스만 쏙쏙 뽑아 압축한 영상입니다.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VIP 환자에게 상담 시 조언해 주는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보시면 내일부터 활기찬 하루를 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번, ADHD는 주의력이 아닌 실행력의 장애입니다. 여러분, ADHD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버클리 박사는 말합니다. 단순히 집중을 못하는 주의력 문제가 아니라 실행 기능이 더 큰 문제라고요. 실행 기능에 대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서 그걸 실천하는 능력인데요. ADHD가 있는 사람은 아는 것과 하는 것이 분리되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요. 두뇌의 뒷부분, 후두엽은 배우고 기억하는 곳, 앞부분 전두엽은 실행하는 곳인데요. ADHD는 이 두 부분의 연결이 약해져 알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뇌의 구조적 문제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저는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걸 알지만 막상 시작을 못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안 움직이네요. 아이에게 방을 정리하라고 말했는데 알았어요 하고 1시간 뒤에도 그대로예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저도 알고 있으면서도 실행 못하는 저를 보며 스스로 이해가 안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수행장애라고 강연에서 표현하셨습니다. 2번, ADHD인이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 ADHD의 또 다른 특징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약해 관리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과 어떻게는 알지만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행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시간 개념의 결함으로 인해 미래를 위해 현재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상에는 반응하지만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해 참는 일은 힘들어하죠. 마감 시간을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전날 밤이 돼서야 정신없이 벼락치기 했어요. 우리 아이는 여유가 넘쳐서 시험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날 밤에서야 시작해서 잠도 안 자고 학교 가요. 이런 경우가 바로 ADHD의 시간 맹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느끼는 감각이 약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도 나중에 하면 되지 하다가 결국 후회하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미리 시작하겠다고 다짐한 적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요. 알고 보니 이건 어지력의 문제라기보다 뇌의 실행 회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고 러셀 바클리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번, 치료의 핵심, 환경 재설계. 바클리 박사님은 단순히 굳은 의지로 ADHD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ADHD는 의지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구조적 결함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단순히 공부법이나 자기개발, 방법론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한 이유라고 해요. 알면서 못한다는 것은 동기 부족보다는 실행의 해로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따라서 환경을 재구성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그걸 밖으로 꺼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말씀드리면요. 1번, 정보를 물리적으로 만들기. 할 일 목록을 머릿속에 두지 않고 포스트잇에 써서 책상에 붙여놓아요. 아이가 숙제를 잊지 않게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눈으로 확인해요. 2번, 시간을 눈에 보이게 하기. 타이머를 맞춰서 15분만 집중한다고 해보세요. 아이에게 시계나 알람을 보여주면서 이때까지 끝내보자고 말씀해보세요.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3번, 긴 과제를 작은 단계로 나누기. 보고서 쓰는 게 부담스럽다면 오늘은 첫 페이지만 쓴다로 시작해보세요. 아이가 방학 숙제를 해야 한다면 하루에 10분씩만 시작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두뇌의 구조적 문제점을 환경이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상 정리하고 타이머를 쓰기 시작한 뒤로 일의 능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4번째, 과학적 해결책. 동기부여를 외부에서 찾아요. ADHD가 있으면 도파민 회로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 나의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외부 보상을 만들면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저는 청소하기 싫을 때 끝나면 좋아하는 케이크 하나 먹는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해요. 아이가 게임을 좋아해서 숙제 끝나면 30분 게임 타임 준다고 말해줘요. 바클리 박사는 이걸 외부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게임은 즉각적인 보상으로 느끼는 반면 숙제는 보상이 멀리 느껴지죠. 두 상황을 연결해서 보상을 이곳에서 지금 바로 만들어주는 거죠. 5번째, 약물 치료의 역할과 신경 유전적 치료. HD는 신경생물학적 결함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바클리 박사는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해요. 실행 기능을 좋게 만들어줘서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기기 쉬워진다고 하죠. 약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환경 조성과 함께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바클리 박사의 연구팀에 따르면 약물 치료 반응률은 90%에 이르고 55% 정도의 사람은 정상인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약이 두뇌를 완전히 바꿔줄 수는 없지만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안경을 쓴다고 눈의 시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잘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하네요. 따라서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증상 조절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6번째, 실행력 강화 6대 전략. 실행 기능을 키우는 연습도 일상생활 속에 함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비슷한데요. 꾸준히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서 두뇌의 실행 근육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ADHD의 치료와 관리를 위해 환경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바클리 박사의 6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1번, 정보를 머릿속에서 밖으로 꺼내놓기.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눈에 띄게 시각화하세요. 메모, 체크리스트, 알람 등으로요. 해야 할 일을 포스트잇에 적어 컴퓨터에 붙이고 냉장고에 가족 공지사항 적기 등이죠. 2번, 시간을 시각화하기. 시계 타이머 등으로 시간의 흐름을 눈에 보이게 하세요. 포모도로 타이머를 활용해서 25분 공부, 5분 휴식을 하고 마감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달력에 표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번, 과제를 작게 쪼개기. 장기 프로젝트나 과제는 작은 단위로 나눠서 하루에 한 단계씩 진행하세요. 예를 들어, 보고서 작성하기는 제목 정하기, 자료 찾기, 목차 작성,
일단락 쓰기 등으로 쪼개서 실행하는 거죠. 4번, 외부 동기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즉각적 보상 시스템으로 외부 동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숙제 마치면 좋아하는 게임 30분, 오늘 일 끝나면 친구와 치킨 파티 등이죠. 5번, 문제 해결을 손으로 직접 하기. 머릿속으로만 고민하지 말고 직접 써보고 도구를 활용하세요.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 때 엄두가 안 난다면 필기, 계산기, 그림 도구 등을 활용하여 시작부터 해보는 겁니다. 6번, 실행 기능의 배터리 관리. ADHD는 한 번에 오래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짧게 집중, 자주 쉬기로 루틴을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10분 작업, 3분 쉬기 등이죠. 바클리 박사님은 명상, 운동을 꾸준히 하면 실행 배터리 용량이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집중이 안 될 때 과일 주스나 과자 등으로 혈당을 높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살이 쪄서 비만이 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적당하게 조절해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가 중 한 명인 러셀 바클리 박사의 강연을 통한 ADHD를 과학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ADHD를 주의력 부족이라고 하지만 러셀 바클리 박사님은 실행력의 문제라고 정의합니다. 즉, 뭘 해야 할지는 아는데 언제 하고 어디서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시험 공부를 하려다가 유튜브에 빠지고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 뇌의 실행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클리 박사는 ADHD를 수행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죠. 러셀 바클리 박사의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ADHD는 의지, 노력으로 이겨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환경을 바꿔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1번, 해야 할 일을 벽에 붙이기. 2번, 시계로 약속을 눈에 보이게 만들기. 3번, 과제를 10분 단위로 쪼개기. 4번, 보상 시스템 만들기 등으로 외부 실행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ADHD는 뇌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안경이 눈을 잘 보이게 해주듯 실행 능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약물 치료와 함께 환경 설계를 함께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학습 계획표, 리마인더 앱, 작은 보상 시스템 등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운동은 ADHD의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의 실행 배터리를 높여줘서 ADHD 증상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ADHD는 알지만 실행이 어려운 병입니다. 환경을 바꿔서 뇌의 배터리를 채워야 해요. ADHD 아이의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는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인가? 를 고민하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겁니다. 러셀 바클리 박사는 ADHD를 두뇌의 당뇨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평생 관리하면서 활기찬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당뇨도 관리하지 않으면 고혈압, 시력 저하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는 것처럼 ADHD도 학습 능력 저하, 인간관계 파탄, 자존감 하락이라는 2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우리 ADHD인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ADHD 관리라는 게 모범적인 생활 습관과 맞닿아 있거든요. 꾸준한 운동과 작은 성취감 등은 많은 자기개발 강사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너는 의지박약이야. 이런 것도 못해서 인생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개발,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죠. 그런 노력들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실행했다면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을 듯 해요. 이번에 저도 바클리 박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좀 더 명확한 발생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위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정보를 찾아 저 같은 일반인의 눈에 맞는 쉬운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은 정말 작은 채널이라서 구독, 좋아요를 해주셔야지만 다음 영상이 나왔을 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ADHD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에 이른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산만한 ADHD와 강박적인 질서 추구를 하는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상반되는 증상으로 인해 엄청나게 힘든데요. 두 가지 증상의 차이점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되는 극복 방법을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290만 뷰가 나온 영상을 분석해서 우리나라의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천근아 교수님, 정신건강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 경희의료원 신경정신과 반건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해결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였거든요. 이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